지난 1월 고양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고양시 대표 여성종합병원인 일산차병원은 철저하게 감염 관리를 진행하며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던 전병률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병원에 근무하는 차튜버 정윤입니다. 오늘은 차의학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님 어렵게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병률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을 갈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코로나가 특별히 전파력이 센 바이러스라고 하던데 네. 맞는 말인가요? 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이야기할 때는 의학적인 용어로 재생산 지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재생산 지수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그 바이러스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몇 명이나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재생산 지수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재생산 지수가 통상적으로 제일 높은 질환이 홍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홍역이 한 사람이 14명에서 16명 정도를 전파시킨다고 그래요. 메르스가 0.4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사스가 한 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그게 한 2에서 4 정도가 돼요. 이번에 이제 유행하는 코로나19가 역시 또 물론 이제 연구자들마다 다르지만 한 1.4에서 3.7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감염을 일으켰던 것보다도 현재 이 코로나19가 감염을 일으키는 그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단기간에 많은 환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나오면 소독과 방역을 위해서 사업장을 폐쇄하는 곳이 많은데요. 소독이랑 방역이 끝난 이후에 방문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최장 하루 정도 대기 중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그 장소에 있었던 경우 바로 이제 소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소독하는 즉시 바이러스가 다 사멸이 되기 때문에 소독에 따른 냄새라든지 이제 그런 것이 남아 있는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하루 정도 내지는 길게는 이틀 정도 그 장소를 이제 비워놓은 이후에 방문객들이 입장을 한다면은 사실상 감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옷이나 혹은 이런 금속 재질에 네. 바이러스가 살아남는 시간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는 침방울로 튀어나와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손잡이라든지 탁자라든지 그런 이제 딱딱한 금속 제형의 바이러스가 묻게 되면은 좀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옷에 묻게 되면은 이 옷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다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제 배출했을 때 특히 이제 손잡이나 문고리, 손잡이, 식탁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손을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게 되죠. 그 얼굴을 만질 때 우리가 시간을 재보면은 1시간에 보통 23번을 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얼굴을 만지면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점막을 통해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손잡이를 만졌거나 그런 경우에 손에 이제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혹시 눈을 통해서도 감염이 그럼요. 될까요? 눈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눈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이유가 우리 그 눈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눈물샘이라는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는 요 눈물샘을 통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건데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을 비비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눈물샘, 눈물관을 통해서 비강으로 연결이 되고 그 비강은 또 호흡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 감염, 비말 감염 그런 것들이 이제 손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여름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네. 주춤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뭐 사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생존 조건이 날씨가 이제 더워지거나 습도가 높아지면은 그 생존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라든지 또는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쪽은 좀 날씨가 좀 따뜻하고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 코로나19가 반드시 뭐 날씨가 따뜻해지는 또 여름철이 되면은 그 생존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쨌든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러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봄, 여름을 이제 겪어보면서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키는지 그건 그때 가서 봐야지만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